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김정입니다. 오늘은 한다원 김하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헌절 휴장으로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오늘 국내 시장 그야말로 혹독한 연휴 후유증을 치렀습니다. 중국 스타트업의 초저가 AI 모델 공습에 더해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설비 투자 수익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반도체주가 급락세로 이어졌고, 여기에 중동 지역에서 미군 사망 이슈와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며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오늘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죠. 이 장 초반 한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듯 했으나 거세진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락폭을 키우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 파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뉴욕 증시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다원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면서 두 기업의 순위가 뒤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은 반면 애플은 안정적인 실적과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애플은 기존 아이폰 생태계를 활용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순위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AI 관련주의 주도권이 다른 기술 기업으로 확산할지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올해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시청 시간 관련 정보를 매년 한 차례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장세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형 요금제와 콘텐츠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시청 시간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콘텐츠 투자 성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현지 인력 재배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소비자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 관련 본사를 텍사스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뉴저지 지역 직원 739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텍사스 근무를 위한 이전 제안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사업이 아닌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 소비자 가전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과 인력을 재편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미국 사업 운영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 애플의 왕좌 탈환부터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 전망 우려,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국 본사 이전 소식까지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대외 변수들 계속해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하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SK 하이닉스 ADR의 국내 ETF 편입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ADR은 국내 기업의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인데요. 그동안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된 SK 하이닉스를 직접 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DR 상장으로 SK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지난 16일 기준 SK 하이닉스 ADR을 편입한 국내 ETF는 모두 11개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ETF는 전체 자산의 5%가 넘는 비중을 투자했습니다. 운용사들은 앞으로 편입 비중을 높이거나 다른 상품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ETF에서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종의 채용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 채용 공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는데요. 전체 채용 공고에서 신입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였습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경력직 중심이었던 반도체 채용 시장이 신입 입력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신입과 경력을 합한 전체 채용 공고도 지난해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전체 업종의 평균 증가율인 14%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신입 수시 채용을 시작하면서 학력 제한을 없앴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의 82개 직무에서 인재 확보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채용도 늘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가와 필라테스의 표준 약관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용권을 중간에 해지하면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마련했는데요. 그동안 할인된 회원권을 환불할 때 할인 전 정상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이용한 금액을 비싸게 계산하면서 환급금이 줄어든 건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을 막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는데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용자 약 10%가 업체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약 25만 원이었고요. 이번 표준 약관으로 환불 분쟁과 폐업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무대 확장부터 반도체 업계의 채용 훈풍, 그리고 일상 속 소비자 권익을 지켜줄 표준 약관까지 경제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 지형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떨어지며 6,50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도 5% 넘게 급락해 7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운데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지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04.33포인트, 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644.58로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낙폭을 키웠고 장중에는 6,400선 후반까지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42.20포인트, 5.33% 하락한 749.6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750선이 내지며 코스피보다 더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는 시장에서 기관이 9,19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5,153억 원, 개인은 3,491억 원을 순매수하며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77억 원, 기관이 1,348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9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됐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며 양시장 모두 수급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31% 내린 24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4.23% 하락한 176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6.12%, LG에너지솔루션은 4.94% 하락했고요. 삼성생명은 8.91%, KB금융은 6.79% 떨어지는 등 금융주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 로봇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익 IPS가 18.19% 하락했고 PSK는 12.59%, 주성 엔지니어링은 10.64%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는 8.12%, 에코프로비엠은 7.38% 하락하며 2차 전지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54%, 알테오제는 2.53% 내렸습니다. 반면 삼천당제약은 29.82%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홀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특정 업종의 매도가 제한되지 않고 주요 성장주 전반으로 하락세가 확산된 정세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코스피가 4% 넘게 하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한 코스닥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주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향후 시장은 반도체주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식창 열기가 좀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이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와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특히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낙폭 속에서도 중심을 단단히 잡고 흐름을 짚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와중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다원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눈여겨볼 특징주는 한울반도체입니다. 한울반도체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전수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은 AI 비전 기술과 고속 초음파 검사 기술, 생산 라인 이상 징후 예측 기능을 결합한 장비인데요. 생산된 제품 전체를 검사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제품 내부의 미세한 결함을 자동으로 찾아내 AI가 실시간으로 불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와 품질 관리, 자동 실장 기능까지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시장에서는 한울반도체가 단순한 검사 장비 업체를 넘어 제조 전 과정을 관리하는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는데요. 특히 글로벌 고객사들과 양산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한울반도체는 전거래일보다 높은 13,70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3,090원까지 밀리며 오늘의 저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장중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17,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결국 한울반도체는 전거래일보다 22.09% 오른 15,9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울반도체였습니다. 네, 제조 전 과정을 관리하는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한울반도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비아입니다. 가비아가 맥쿼리 자산운용의 피인수 및 자진 상장 폐지 추진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 상한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맥쿼리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특수 목적법인 DCK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오늘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가비아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48,000원으로 공고 직전 거래일 종가인 33,900원보다 약 40% 이상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김홍국 가비아 공동대표 등 창업자 측의 지분 24.4%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과 일부 일반 주주 대상 공개 매수를 연계해서 진행되는 구조인데요. 이와 함께 가비아의 주요 주주죠. 이 미리캐피탈 측 펀드와
그동안 중복 상장 구조로 인한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해온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공개 매수 참여 여부가 이번 거래 성사의 핵심 변수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면 가비아를 자진 상장 폐지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포괄적인 주식 교환이나 주식 병합 방식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파격적인 프리미엄과 자진 상장 폐지라는 대형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주요 주주들의 참여 방향과 향방 그리고 향후 지배구조 변화 과정을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일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미국 FDA의 회신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과 관련해 FDA로부터 프리-NDA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는 먹는 형태의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프리-NDA는 복제약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개발 방식과 비교 대상 의약품, 시험 계획 등을 FDA와 미리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답변서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벨서스가 비교 대상 약으로 기재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자체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해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품에 사용된 흡수 촉진제를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특허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회신이 품목 허가 승인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 신청을 앞두고 개발 방향을 FDA와 협의한 단계인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허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줄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0.17% 오른 23만 9천 원까지 뛰었는데요. 이후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FDA와의 사전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결국 삼천당 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30.17% 오른 2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당 제약 살펴봤습니다. 네, 먹는 형태의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FDA의 회신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덕분에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삼천당 제약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픽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곡물 유통과 사료 원료, 식품 원재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미래생명자원이 국제 곡물 공급망 불안 우려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미래생명자원은 전일 대비 29.80% 오른 2,635원에 거래되면서 장중 고가도 2,635원으로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에서 곡물을 실은 화물선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 이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까지 겹치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한가 종목픽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은 게말살 브랜드 크레미로 알려진 수산물 가공업체인데요. 한성기업은 응원성 구매운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었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성기업은 29.96% 떨어진 1,17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류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증권가의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NH투자증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투자 전략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환율과 채권, 소비심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변수입니다. 과연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증권사는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경기 역시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소비와 고용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보다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단순히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보다 현재 우리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권사는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I와 반도체 등 성장주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흐름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함께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무엇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증권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요 경제 지표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와 경기 지표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오르거나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강하다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 앞으로의 투자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를 함께 확인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할 때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시장의 흐름을 잇는 첫걸음은 경제 지표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금융주와 성장주 사이의 희비를 가르고 있는데요. 리포트의 대응 전략처럼 우리도 시장의 온도를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돌풍, 천둥, 번개가 함께 동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서해 5도는 30에서 80mm, 강원 내륙 산지는 3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5에서 40mm 정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충남, 충북은 30에서 80mm,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은 5에서 40mm 정도, 경남 서부 내륙, 대구, 경북은 5에서 40mm 정도, 그리고 제주도는 5mm 안팎으로 비가 어느 정도 소강하겠지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줄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이따금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다운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매도세가 거세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는지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웃음 짓는 수익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좀 평정심이 필요하다, 또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너무 파란불이 켜져 있어서 전 놀랐거든요. 네, 들어가 보기 너무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일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요. 장중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 의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일부 종목에는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요.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오늘 보여준 저력이 앞으로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일은 조금 더 활기찬 시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다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완전한 하단을 좀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회복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정심,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약세와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로 그야말로 정말 힘든 장이었죠. 국내외 이슈가 요 며칠 꼬리가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흐름 장세일수록 차분하게 수급과 종목의 본질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장 그야말로 거센 폭풍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가 매수세를 쏟아부으며 낙폭을 만회하려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상황을 최근 한국 증시가 전 세계 AI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핵심 선행 지표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지금의 변동성은 우리 시장의 체급이 키워낸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휴 동안 쌓인 이중 악재를 소화해낸 오늘이지만 찬란한 반등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